퇴임 후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운영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평산 책방 채널. 직접 책을 고르고 소개까지 한다는군요. 방송 기획을 맡은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 비서관 출신 탁현민 교수입니다. 책 이야기를 한다는데 문제는 그 주인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란 점입니다. 그는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잊히지 않으려 애쓰는, 아니 오히려 때맞춰 나타나 정치의 물길에 다시 발을 담그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선거 승리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주요 국면마다 정치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국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었죠.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수용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독서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엔 시점이 묘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무대 복귀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후보를 불러서 감동받은 책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얼굴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이게 정치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또 자기와 가까운 민주당 후보도 부르겠지요. 네, 친문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위한 노림수가 깔려있는 유튜브 개설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부터 명확히 마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검찰을 통제하지 못했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워서 대통령 자리에 앉힌 주인공이다. 이런 평가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것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말처럼 윤석열을 임명했으면 해임시켜야 했다. 조국 장관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치켜세웠죠. 그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퇴한 이후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은 좌초했고 조국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검찰의 칼끝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책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책 추천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윤석열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변명에 불과하지요. 그는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했습니다. 노무현의 친구라면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이 누구인지 뻔히 아는 사람이 왜 다시 그 칼을 잡은 자에게 권력을 줬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라는 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반복했고 윤석열 시대에 재앙을 낳았습니다. 그는 윤석열을 임명했고 윤석열을 방치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절반은 윤석열 탓이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의 실패를 곱씹기보다는 이재명을 발목 잡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선 당시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세균 홍남기를 앞세우면서 나라 국간이 비었다라고 했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채 한 푼 없이 60조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이 잘 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덮어두었던 검찰개혁 실패, 한반도 평화정책의 미완성,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이 재평가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0.73%포인트 차로 민주당은 졌고 윤석열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다시 짓밟는 칼을 쥐게 됐습니다. 결국 폭주하다가 내란으로 자멸하게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라고 불렸습니다. 2018년 판문점의 악수,
평양연설의 박수갈채, 그 모든 장면은 역사적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한반도 운전대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북한과의 통신선은 끊어지고 개성공단은 폭파됐습니다. 그의 입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라고 했던 말, 그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외교는 하다만 외교였고, 그의 개혁은 하다만 개혁이었고, 그의 책임은 하다만 사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그 모든 성과가 부정당했지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성과를 제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열린 기회, 민주주의의 절정은 결국 제도적 개혁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좋은 말, 좋은 이미지로만 남았습니다. 가히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주인공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총결산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유튜브를 연다고 하는데요. 책을 소개한다면서 다시 세상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화활동일까요? 정치의 복귀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미화하고 역사적 평가를 다시 써보려는 시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부상하고 윤석열 퇴진 여론이 높아졌다가 결국 윤석열이 몰락한 이후 시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책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네,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인 양 좋은 사람 문재인의 이미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듯, 거기에 더해서 친문 세력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모르지 않습니다. 자, 국민은 기억합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무책임, 그의 방관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을.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그러나 끝내 잊히지 못한 문재인. 역사는 그를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한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대통령, 그리고 책으로 도피한 대통령,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책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정치로의 복귀가 아니라 반성과 침묵입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마지막으로 설 수 있는 문재인다운 길이 아닐까요?